여행 캐리어도 팍 이렇게 열고 발로 막 뻥 차가지고 캐리어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안 더러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냥 제가 되게 없어 보였어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본인이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바닥을 봤을 때 그 아이러니하게도 극적인 친밀함을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낄 때 되게 놀라요. 굉장히 남성스러운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다가 제 눈에는 이 사람이 남성미가 일절 없었는데 여성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어서 끌림이 아예 안 갔던 사람인데 아니 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누나 뭐 우리랑 좀 놀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몇 명은 그런 식으로 막 자리를 이동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 성질을 알잖아요.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인상도 좀 세고 말도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깨갱하는 모습을 제가 눈앞에서 본 거예요. 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아리아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영상으로도 제가 좋아요 수를 공개를 하지 않는 시스템을 오래도록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모르시겠지만 유독 제 연애 얘기에 좋아요가 굉장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또 제 개인 얘기를 많이 좋아해 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학교를 다녀왔는데요. 대학원을 갔다 왔죠. 제가 박사과정 중이어서 한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을 마치고 약간 애매한 시간에 마치다 보니까 같이 티타임을 많이 가져요. 이제 원생들이랑 교수님이랑 이렇게 같이 티타임을 가실 때 꼭 이런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저도 나름 교수 직함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또 학생의 입장으로 교수님과 그런 얘기를 또 나누는 게 아마 이 늦은 나이에 학생이 된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들 데리고서 또 교수님이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으니까 정말 인생에 대한 넓은 얘기를 같이 이렇게 잘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여자 중에서 나이가 많거든요. 박사과정 중에서. 근데 저 말고도 결혼 정년기가 지난 학생이 또 있어요. 교수님이 저희 둘을 보고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결혼을 하면 내가 결혼식 꼭 간다니까 이러면서 엄청 막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즘에 만나는 사람은 어떠냐, 만나는 사람이 생겼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약간 필을 받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들이랑도 오늘 또 이 얘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야기 소재를 거기서 제가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랑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최근에 또 쇼츠인지 릴스인지 모르겠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그 나는 솔로의 패널로 나오는 송혜나 씨 있잖아요. 모델분이 자기 전 남친 중에 최악의 남친으로 소개를 하기를 자기 친구랑 키스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봐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던데 저는 사실 다른 애들이랑 못 비벼요. 그 정도로 다른 애들이 훨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똥차들을 많이 만났고 저는 다행히 분별력이 없는 시기에는 연애를 자제했기 때문에 미친 광인 같은 사람은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나다 보니까 이거 살짝 미친놈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약간 그런 포인트들은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겪은 최악의 전남친 잔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지금 기억나는 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기억이 이 주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바로 떠오를 줄 몰랐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랑은 내가 같이 사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마음을 꽤나 크게 먹은 상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은 비혼주의자였음에도 어쨌든 큰 신뢰를 가지고서 만나는 상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빨랫감을 정리를 해둔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에 전 그날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빨랫감을 보고서 양말 좀 똑바로 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최악의 장면? 나를 대하는 거 있죠. 그 사람 자체의 별로인 모습 말고 나를 대하는 모습 중에 가장 쇼크를 받은 순간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단언코 이게 1등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파출부도 아니고 청소를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양말을 접어놓았을 뿐인데 보기에 깔끔하게 저만의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본인은 항상 다른 방식으로 완전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양말을 정리하는 타입이고 저는 약간 네모지게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로 양말이 개져 있는 모습이 아닌 그 모습을 보고서 아, 양말 좀 똑바로 개지. 제가 그날에 정말 뚜껑이 많이 열리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이게?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기도 했고요. 인권적인 데서 이게 뭔가 침해를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마음속에 대체 내가 어떤 존재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모르죠. 뭐 전반적으로 제가 스물스물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저한테 확 이렇게 꽂혀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어조와 상황, 뭐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박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뭔가 집안일 같은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일들을 해주기가 꺼려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되게 놀라는 게 높고 낮음이라는 거를 저는 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걸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가끔 뭐 상대방의 집에서 화장실 청소해주고 이런 거를 더럽다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아 부끄럽다니까 하지마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더러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그냥 제가 화장실 청소까지도 기꺼이 해주는 솔직히 변기 열고 보면 굉장히 더럽거든요. 깨끗하게 안 하는 사람 혹은 청소 주기가 조금 긴 사람 뭐 다양한 그 청결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저는 어쨌든 그 사람 집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걸 되게 저의 의외성이라고 보더라고요. 되게 막 까칠하게 생겨가지고 막 더러운 것도 좀 싫어하고 이런 편인데 어떻게 또 화장실 가장 더러운 곳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기꺼이 청소를 하는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도 말도 안 해놓고 치워놓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생활을 밀착해서 서로 할 정도의 교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진짜 막 그걸 혐오스럽게 느끼면서 너무 막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어하고 발작하고 이런 정도면 안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들도 뭐야 약간 이런 거죠. 이렇게 반한 포인트 같은 걸로 이제 엄청 부끄러워하면서도 좀 신기해하면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아 그냥 뭐 내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쪽도 해놨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는 경중이라고 하는 것을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게 딱딱 나눠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뭔가 당연하게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 뉘앙스를 조금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줬을 때 그걸 되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주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거나 그게 저의 영역이고 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번져나가냐면 원래도 그런 사람들은 청소를 좀 잘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치워버릇하면 항상 이렇게 깨끗해져 있으니까 본인이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죠. 내가 계속 그 쓰레기를 없애서 여기가 깨끗한 건데 본인은 계속 쓰레기를 놓고서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십 회가 반복되고 100번이 넘어갈 정도가 되면은 저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죠. 아, 사람 자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거를 다 늘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치우고가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내일이 되는 게 당연한 패턴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지저분한 걸 수도 있죠. 쓴 면봉이 이렇게 올려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특히나 더.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항상 이 면봉이 버려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이러면 아 치워야 되는데 아 내가 또 깜빡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상대방이 한다 쳐요. 근데 그게 뭐 10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저는 나는 너의 마더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청결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나랑 좀 안 맞다라는 거를 결국은 알게 되죠. 청결에 대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구나.
이런 면이 우리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받아들여지는 일들로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저에게 큰 헌신을 했다라고 하면 했던 상대이기도 했지만 알게 모르게 제가 했던 헌신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알잖아요. 제가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서로 고맙고 뭐 감사하고 이런 존재로 남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 때는 이별을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해줘서 고마운 마음 혹은 고마움을 꼭 표현을 안 하더라도 말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표현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걸 바라지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내가 본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전업주부처럼 뭐 아이를 키우면서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너무 나쁘죠. 아 이거 좀 똑바로 개놓지 이런 말은 너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의외로 내 남친이, 내 연인이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를 느낄 때 되게 놀라요. 본인은 뭐 예의가 없는 사람이 너무 싫어. 뭐 자기 입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겪어보니까 또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본인이 제일 예의가 없는 사람일 때 그때 너무 진짜 이렇게 정내미가 확 떨어져요. 계속 예의 어쩌고 하더니 본인이 제일 예의가 없어요. 본인 엄마를 대하는 모습도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나한테는 소리 안 지르겠어요? 정말 그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혹은 전에 들었어요. 우리가 잠깐 헤어져 있었을 때 아씨 묻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 전해주는 입장인데도 와 어감이 되게 세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아기 때 사춘기 때는 뭐 그렇다 쳐요. 하지만 지금 이 다 큰 성인 남자가 나이도 있는 남자가 어떻게 뭐 아씨 묻지 말라니까 말하기 싫다고 이런 말을 엄마한테 하지? 되게 그때 의아하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진짜 성깔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되게 순둥순둥해서 이게 마음이 열린 케이스거든요. 되게 생각 외로 되게 사람이 나이에 맞지 않게 순수한 면이 있구나. 순둥순둥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굉장히 남성스러운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다가 제 눈에는 이 사람이 남성미가 일절 없었는데 여성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어서 끌림이 아예 안 갔던 사람인데 그 모습에서 어쨌든 또 풍겨지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참 다정하고 섬세하고 남자가 가진 여성성이란 것이 또 이런 거구나를 느껴서 마음이 열렸던 건데 성질이 그 만났던 테토남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소리를 친다거나 뭔가 야 이런 걸 한다거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여성적이어서 안 끌렸던 그 남자가 배드 테토남인 거죠. 너무너무 성질이 더러운 폭력적 남성성?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화가 나고 이러니까 진짜 막 여행 캐리어도 팍 이렇게 열고 발로 막 뻥 차가지고 캐리어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저도 막 그때 바로 얘기했거든요.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얘기 바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도 화가 나서 그거를 막 표현하는 건데 표현 방식이 여러분 무슨 애기도 아니고 애기는 막 열받으면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엄마도 핥히고 막 깨물고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좀 그게 비슷한 양상으로도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 귀여운 범주 안에서 저건 진짜 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가르쳐주면서 만났어요. 그리고 걔가 가르쳐주면은 약간 예예 이런 식으로 애교가 또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애교 있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이런 또 애교는 좋아하나 보다를 새롭게 발견을 해서 그 새로운 발견의 재미로 그 친구를 또 만난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가르치려 든다 뭐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직업 자체가 가르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누구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저는 말하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뭐 선생님 되게 기준이 높아서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딱딱딱딱 다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서 진짜 이래라 저래라를 진짜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담배 피라니까 나는 끊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 나는
나 때문에 끊는다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담배가 나보다 더 좋으면 그냥 안 만나면 돼. 안 사귀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나는 진짜 담배를 끊을 거고 끊어서 너를 만나고 싶다.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엄청나게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는 연애하기 전부터 전 딱 얘기를 하거든요. 난 진짜 담배 피는 사람은 진짜 안 만나. 못 만나.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담배 피는 사람은 그냥 아예 소개를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단호한지를 아니까 끊겠다고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애연간데 막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라는 거를 저는 되게 듣기가 싫거든요. 이거는 다 누구나 그럴 테지만 그래서 내가 애초에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막 끊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떨 때는 나에 대한 약간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는 담배 끊어. 담배 피지 마. 이런 말을 연인한테 한 적이 없어요. 애초부터 나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난 거기 때문에 그걸 내 탓이라고 말하는 게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역시나 담배 피는 사람을 저를 만나면서 그러니까 금연을 시작했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내가 막 얼마나 애연가인데 나 애연가야 막 되게 없어 보였어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이 좀 긴 스토리 자체가 한 사람한테서 나온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순둥순둥 해가지고 만났더니 막 운전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연애 한 초중반까지는 참았던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어도 참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딱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이 혈기를 못 숨기더라고요. 분노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은 속여지지가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를 속이면서 만난 거죠. 한마디로. 참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거를 끝까지 못 참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나요? 나를 속였다. 본 모습을 속이고 만난 거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하는 걸 알고서도 나를 끝까지 이렇게 쟁취를 해가지고 만난 거면 그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혹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튀어나와도 빠르게 정정하고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숙함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의식을 아예 못 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아씨 나오라니까 아저씨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이미 느꼈죠. 이 연애는 망초가 들었다. 이 연애는 아닌 것이다. 이 사람은 아닌 것이다 라고 느꼈죠. 그리고 제가 제 스토리를 다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빠가 무차별 폭행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저를 훈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체벌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저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아빠랑 얘기하다가 도대체 답이 안 나와서 문을 잠그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아빠가 문이 부서질 것처럼 정말 방문을 야, 문 안 열려 이러면서 그런 굉장히 사나운 그리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고통을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가 저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온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때도 보복 운전을 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잘못 끼어든다거나 이러면은 저희 아빠가 그런 거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잘못하는 경우는 솔직히 없어요. 그런 도덕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아예 못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바로 급발진을 해요. 끝까지 쫓아가고 막 경적 올리고 1차선 도로에서 반대쪽에서도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1차선 도로를 막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고 이럴 정도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괴팍한 성질이 있는 아빠 밑에서 자랐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아는 상대가 차에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내 말을 도대체 뭘로 들은 거니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큰 고통을 받았던 것을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제 눈치도 아예 안 보고서 그런 모습을 꺼내 보이는 딱 그 시점이 되니까 그냥 연인으로서 별로다가 아니라요. 인간으로서 참 사람이 덜 됐구나. 인간으로서도 이 사람은
참 별로인 인간이며 실격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이 떨어질 때요, 여러분, 은근히 이 연인 감정이 파괴가 돼요. 사람들은 뭐 이성적인 그 감정이 점점 떨어지거나 매력이 없어지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을 권태감, 위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바사삭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연인 감정이 폭파가 돼요. 그리고 제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참 매력이 떨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회생활 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한데 연인한테서 그런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사람이 무식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웃긴 게 무식에 대한 자기 객관화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너만 잘났냐? 뭐 니만 다 맞냐? 똑똑하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맞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제발 저리는 거죠. 그런 멘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니만 맞는 줄 아냐? 니 말이 다 맞는 줄 알지? 이러면서 아니, 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어느 순간부터 자격지심을 엄청나게 드러내는 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막 박사과정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서포트를 해주거나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그거부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평생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신기하다. 이 나이 들어서까지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싸울 때 연결되는 멘트가 네가 다 맞는 줄 알지, 니만 잘난 줄 알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순간에도 진짜 깨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사람한테서 다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해서 만났어요. 그냥 너무 막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무궁무진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바닥이 다양한 구멍구멍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귀엽네 하면서 신기하네, 미쳤네, 이거 도라이네 이러면서 그 기간을 좀 연장을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 됐냐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아니 이런 말을 도대체 무슨 머리로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본인이랑 저랑 그 카카오 애칭이죠. 카카오톡 이름을 저장을 해둘 때 어렸을 때는 애칭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하게 돼서 그냥 딱 성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해놔요. 그냥 애초부터 저는 성과 이름으로 모두를 저장해두고 바꾸지 않아요. 굳이 바꿀 그 이유를 못 느껴서 그냥 계속 쭉 해놓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길게 만나면 그러니까 성을 떼버리고 이름만 남겨두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인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차이의 표시인데 객관화가 안 되는 그 친구는 애교가 좀 이렇게 많은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제 이름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말로 뭐 사랑을 뒤에 뭐 붙인다든지 뭐 이모티콘도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여러 번 막 이렇게 바꾸던 애였거든요. 근데 걔는 저랑 이제 싸우고 잠깐 헤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결론적으로는 제 딱 이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왜 이거 바꿨어?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과정을 그냥 다 지켜보죠. 왜냐면 서로 캡처한 걸 막 나누고 이러니까 제 이름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서로가 이제 보게 되는데 저는 엄청 막 유별나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애칭에서 이름 하나가 남은 거고 상대방은 그런 것에 의미를 안 두는 사람에게서 어쨌든 성이 탈락되면서 올라간 거죠. 이름만 남았다라는 게 조금 더 저에게는 스윗한 나름의 표현이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 상대방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우리도 한결같다 이러면서 막 자기 혼자서 막 이렇게 재밌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어떻게 이렇게 애칭이나 뭐 하트나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딱딱 해놨냐 이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돌대가리 아니에요. 돌대가리. 내가 그 서사를 다 알고 겪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해요? 캡처가 남아있는데 증거가 없냐고요. 본인도 나도 되게 일관적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일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과실로 헤어지고 상대방이 또 붙잡고 이래서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도 나는 성을 탈락시키고 이름으로 더 스윗하게 이렇게 변해갔는데 본인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를 더 차갑게 만든 거잖아요. 애칭을 그렇게 만들어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시니컬한 커플이었던 것처럼 애초부터 우리는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와 얘는 도대체 뭐지?
내가 도대체 얘를 왜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그 순간에 들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의 끝판왕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새벽에 자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나서 이거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막 폰을 켜가지고 이렇게 조금 적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상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진짜 얘는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사람을 참 볼 줄 아는 눈이 매우 발달이 안 되어 있는구나를 느낀 게, 그 친구가 주위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친구, 뭐 후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회사 동료들도 되게 많고 그 무리가 되게 컸는데, 본인이 저한테 본인이 유일하게 존대하는 동생이, 그러니까 회사 후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걔는 진짜 내가 좀 리스펙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임들이랑 다른 동생들이랑은 진짜 막 반말하고 막 장난치고 이러면서 노는데, 그 사람은 좀 어렵대요. 그리고 결혼 잘 해서 이미 자식들이 많아서 뭐 그런 점도 되게 뭐 보기 좋고 잘 사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리스펙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그리고 저랑 싸우고서 한 일주일 정도 헤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술자리를 가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싸우다가 이제 제 얘기를 했나 봐요. 뭐 헤어진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약간 제가 좀 이슈였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저라는 인물을 다 이렇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렇게 물어봤대요.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본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하고,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뭐 여자 얘기 안 하던 뭐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어쨌든 좀 제가 핫한 인물이 됐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또 후임이라는 사람이 여자는 이렇게 다뤄야지, 남자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되게 감명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확실히 유부남은 다르더라. 그리고 유부남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참 이 친구는 다르더라 이러면서 그 사람을 보기 전에 제 연인이었던 사람이 저한테 전해줬었어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길래 또 저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얘기를 해줬대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누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때 당시엔 자기들끼리 막 뒤에서 형수 이랬다던데, 형수 입장에서는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서 저도 또 그렇게 얘기해줬다니까 나도 궁금하고 한번 보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끼리 볼 때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는데 거의 약간 성공 신화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끈질기게 구애해서 사랑에 성공한 이런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정남으로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또 전에 듣고서는 되게 그 자기 와이프를 뜨겁게 사랑했나 보다,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제가 여기 앉았으면 그 사람이 여기 앉고 제 남자친구가, 이전 남자친구가 여기 앉았었어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술도 먹고 무르익었거든요. 근데 엄청 다 만취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어요.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달리고 있는 그 즈음에 제가 그때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반바지를 입어도 앉으면은 조금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핫팬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옆에 앉았는데 이렇게 다리가 조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가방으로 그거를 올리고 가리고 일단 앉아는 있었거든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뭐 아무튼 그러고 저는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여기 내 와이프가 없으니까 자꾸 여기로 손이 가려고 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굉장히 우러러봤던 사람이라고 저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놨는데, 와이프 없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쪽팔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술자리라고 해도 그렇게 취하지도 않은 거 다 서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런 말을 한다고? 뭐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용납이 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엑스가 이런 거를 사실은 못 넘기는 사람이거든요. 집착도 되게 강한 사람이었고, 저 막 비키니 입는 것도 절대 용납 못하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었는데, 그날은 그래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뚝배기가 있었는데 뚝배기 들면서 하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기는 모습은 또 처음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뭐지? 왜냐면 막 진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애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막 허공에다가 소리치고 이런 앤데, 뭐야? 이 사람이라서 이런 거야? 왜 뚝배기 들고 뚝배기로 깨버릴까?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하하 이러고만 있는 거 보고서
그때도 좀 놀랬거든요. 이런 모습도 있네. 이게 넘어가 지나 보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화내고 싸우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 전 남자친구는 그거보다는 화를 훨씬 많이 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면도 있구나를 일단 봤어요. 좀 쉬운 사람 아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 강약 같은 그런 면모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되게 좀 의외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 기억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진짜 별로인 사람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못하는 자기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귀도 막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대 파악도 정말 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엄청나게 리스펙한다면서 저에게도 칭찬까지 했는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술자리에서 또 만났어요.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도 왔다 가고 하니까 이렇게 빈자리들이 듬성듬성 생기잖아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러니까. 근데 그 사람 옆자리가 비었는데 누나 일로 와요. 누나 뭐 우리랑 좀 놀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몇 명은 그런 식으로 막 자리를 이동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 성질을 알잖아요. 성격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게요 하면서 그냥 앉아서 제 자리에서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되게 인싸처럼 막 굴거나 이랬으면은 또 저한테 얘는 지랄을 했을 애예요. 근데 제가 얘를 겪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그거에 호응해주면서 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를 미친년 취급을 할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를 그런 식으로 몰아갔었거든요. 싸울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저에 대한 호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다를 떠나서 다리에 손이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집에 있는 아기를 보고 있는 자기 와이프한테도 실례고 처음 만난 저에게도 실례고 그냥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제 애인에 대해서도 실례잖아요. 어떻게 남자친구가 버젓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 앞에서 내가 네 여자친구 다리에 손이 자꾸 가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면 술 먹고 필름이 다 끊긴 상태에서 언제 집에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생활을 되게 자주 반복하는 그런 또 모습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한다라는 거는 본인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고 기준이 낮은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정말 이게 사람을 잘 못 보는구나. 플러스 잘못 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결정적인 게 저는 딱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를 아는구나. 그래서 깔보는구나를 첫날부터 알았죠. 어떻게 얘 앞에서 자기보다 선임이고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한테 다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때 알았지만 되게 대놓고 이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사람이 꽤 많았었는데 모임에서 그 남자친구가 제 외모적 이상형이 아닌 걸 다 알아요. 외모가 제 이상형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어쨌든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전 남자친구가 금수저에다가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이런 가정을 타고난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약간 시샘이 날만한 그런 타입이에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어쨌든 부모님이 해결해 주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장난으로 에이 누나 뭐 형 돈 보고 만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좀 친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좀 건넸는데 이 사람이 되게 진지하게 받으면서 멘트를 뭐라고 쳤냐면 당연하지 아니면 누나가 왜 만나 몸 좋은 연하남 만나지 제가 이 남자친구를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누나는 외형적으로 20대보다도 몸매가 날씬하고 잘 관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외모도 동안이고 이런데 이 형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때 되게 그 멘트가 되게 이상하면서도 웃기기도 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좀 통쾌했거든요. 그게 팩트는 아니지만 얘가 좀 한 방 먹인 느낌에 제가 제 남친이 개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약간의 통쾌감이 대리 통쾌감이 그 순간을 상기했을 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 전 남자친구는 아군인 줄 알았지만 적군을 리스펙한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했던 거죠. 이렇게 까이는데도 이게 은근하게 까니까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혹은 아예 머릿속에 본인이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존경스러울 만한 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딱 믿고 있는 그 허상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그런 말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싸울만 한데 완전 싸움꾼이거든요. 되게 잘 삐지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것도 되게 많은 친구였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 사람이랑은 안 붙어요. 어쨌든 운동을 해가지고 탄탄한 그런 또 체격이었어요. 인상도 좀 세고 말도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깨갱하는 모습을 제가 눈앞에서 본 거예요. 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웬만해서는 깨갱하지 않는데, 왜냐면 에고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를 못 참는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제 그게 드러났는데, 되게 저는 이 말 들어도 저 말 들어도 되게 흡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에고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나도 동안이라니까 막 이러고, 아 나도 어디 가면 잘생겼다라는 소리 들어 이러면서 엄청나게 나중에는 너무 아무튼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 알았어. 제가 뭐 외모는 이상형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잘 웃고 넘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엄청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막 순간적으로 막 분노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지는 본 모습이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려나갔죠, 조각들이. 그래서 그 조각이 너무 작아져서 저한테 진짜 의미가 없어졌을 때는 이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 객관화가 이렇게 안 돼요. 본인이 믿는 그 믿음에서 혹은 애초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얘한테는 깨갱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본인 마음속에서 이렇게 계산을 딱 내리고서 강자 앞에서 약하게 구는 또 찌질한 모습을 본 거죠.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갑이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 초반이나 연애 전에는 제가 철벽을 치면서 되게 오랫동안 애가 탔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저를 을에다가 놓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관계라는 게 갑을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되게 명확했어요. 완벽하게 나를 갑으로 할 때의 태도와 어느 순간 제가 원치도 않게 이 구조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걸 스위치 시키는 그 상태를 제가 고스란히 다 느끼고 알아버린 거죠. 왜 그렇게 티가 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연애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랑 중반에서 후반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랑은 200% 300%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 만났어요. 정말로 애초에 만날 일이 없는 사람.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숨겨오고, 그리고 처음에는 사과도 잘 하고 수긍도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때까지 모든 것이 저의 잘못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상황에 대한 객관화도 안 되고요. 왜 싸웠는지에 대한 객관화도 안 되고요. 주변 사람에 대한 객관화도 안 되고요.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도 객관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확 이성적인 감정이 부서지는, 내려앉는 순간이 이렇게 상대방의 객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또 이렇게 여러 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장점이 되게 뾰족하고, 그러니까 월등한 부분이 또 있었기 때문에 만나진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애초부터 이 친구랑 결혼은 아니겠다라고 사실은 마음을 먹고서 지금 내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떨까에 대한 호기심과 연구 대상이라는 요런 또 생각으로 그 친구와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정이란 게 또 무섭고요. 그 아이의 바닥을 다 봐버렸을 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이렇게 바닥을 봤을 때 그 아이러니하게도 극적인 친밀함을 또 느끼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서로 다 바닥을 보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도 그 중독적인 친밀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수반이 되어야 했죠. 어쨌든 너무 에피소드들이 살아있지 않나요, 여러분? 생생하죠, 정말. 제가 풀어도 썰이 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썰부자라고 사람들이 해주는데, 나눌 얘기가 생기면은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 수다도 떨고 여러분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얘기였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